반갑습니다. 호동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넥선 스포츠 칸 차량들 전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까만 쇼바 자체가 넥선 스포츠 칸 차량의 순정 쇼바랑 스프링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2인치 리프트업 차량에 적용되는 난초 5000 X 쇼바랑 빅풋 스프링입니다. 길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는 순정이고 얘는 2인치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 일단 스프링의 코일의 개수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다음 스프링의 간격. 전편에 후륜 쪽 스프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전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쇼바랑 스프링이 같이 들어가는 제품이기도 하니까. 스프링 쇼바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쇼바의 굵기, 그 다음에 스프링의 단성. 저희 코바에서는 오로지 빅풋에서 나오는, 아니죠, 스톰 스프링에서 만드는 빅풋 스프링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스프링 만들지는 못해요. 대신에 저희가 유독 빅풋 스프링만 고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이 들어가는 스프링에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차량에 처짐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방지를 해주기 위한 거, 스프링이 원래 하는 역할, 빅풋 스프링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의 모든 세팅은 베이스가 빅풋 스프링이고요. 거기에 맞는 다양한 쇼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은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바에서 넥선 스포츠나 칸 차량들을 위해서 코바 세팅이라고 이름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조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코바 세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륜에는 작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리프트업 방식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처럼 쇼바 스프링을 통째로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정 쇼바 스프링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마운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얘를 올려서 2인치를 리프트업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을 채택을 했을 때 순정 쇼바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최대 3.5인치 정도까지 차량 앞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순정 쇼바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유는 스프링을 1.5인치로 교체를 하고요. 마운트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그렇게 되면 대략 3인치 이상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는 방식이 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마운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같이 조립이 된다고 하면 대략 한 4인치까지는 올라가겠죠. 근데 4인치 이상은, 3.5인치 이상은 잘 권해드리지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등속 조인트라고 해서 로암의 각도가 더 벌어지게 되거든요. 더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차주님한테는, 차주님이 드라이빙 운전을 할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쇼바 스프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맥스가 3인치 정도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뭐 4인치, 5인치 이렇게 든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3.5인치가 맥스.
후륜은 3인치가 맥스입니다. 더 올리고 싶으시면 바디업을 더 하시면 되니까. 바디업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다시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정 상태의 차량에서 승차감 개선을 할 때 전류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스프링 굵기를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렉선 스포츠 칸 차량의 전류는 구조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든가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스프링 교체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원하신다고 하면 이후에 쇼바 교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 작업비가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드립니다. 그 정도는 자신 있게 보내드린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전달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부품대만 받고 작업비는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뭐 작업비가 발생을 했다. 작업비 대략 전체 작업비에서 50% DC된 작업비만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앞쪽에 스프링 하나 교체하는데 1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믿고 오신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작업비를 받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했을 때랑 앞쪽에 쇼바 스프링 같이 교체하셨을 때랑 2인치 리프트업을 했을 경우를 말씀 전해드릴게요. 순정에서 이렇게 작업했을 때랑 쇼바랑 스프링이랑 같이 교체하셨을 때랑 대략 작업 전체적인 비용 차이는 40만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떤 게 더 낫냐? 40만원 값어치는 합니다. 충분히 더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현재도 그렇지만 저희가 18년도부터 렉선 스포츠 작업을 하면서 이 구성으로 운행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은 이게 뭐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냥 타고 다니신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얘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륜 쪽은 이렇게도 많이들 권해드리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작업을 해왔었고 여기 들어가는 마운트 스페이스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공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장착까지 해드리고 있죠. 물론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코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업자가 2개라는 거거든요. 일반 제조업으로 제조 유통을 하는 사업자가 하나 있고요. 카센터를 하는 서비스업 형태의 사업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2개가 같이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있는 데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직접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륜 스프링이랑 쇼바의 얘기는 끝낼까 하는데 뭔가 굉장히 허전하네요. 더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먼저냐 리프트업이 먼저냐 2개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승차감을 살리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법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요, 직접 통화를 하고 차주분이 어떻게 운행을 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게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나는 그냥 일반 도로주행만 하고 가끔 납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일에 의해서 차량에 짐을 많이 실으신다, 그런 분들은 굳이 전류는 안 바꾸셔도 되거든요. 그냥 전류는 순정으로 그대로 쓰시고 후륜만 스프링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스프링 쇼바를 같이 교체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앞쪽까지 이제 스프링 쇼바를 같이 교체를 하신다, 아니면 나는 앞쪽에 스프링만 교체를 하신다,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높이도 앞쪽 같은 경우에는 뭐 0.5인치, 1인치, 1.5인치, 2인치, 2.5인치, 3인치 정말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손님들의 요구 거기에 가장 맞게 권해드리는 거는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댓글이나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통화입니다. 카톡 잘 확인 안 하거든요. 문자 잘 확인하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 장갑 벗어야 되고 또 하나의 일에 또 집중하다 보면 자칫하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보다는 전화가 더 좋고요. 일단은 제가 훨씬 더 그 전화 받는 시간에 잠깐 쉴 수도 있고 뭐 커피도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저한테는 그게 휴식 시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네이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쪽지, 댓글 같은 경우는 자주 확인하면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 그냥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되도록 전화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륜도 보면 스프링이나 쇼바나 굵기나 확연하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튜닝용 쇼바기도 하고요. 튜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정보다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전에 차량이 낮은 차, 승용차나 일반 SUV 같은 경우에 타시면 다운 세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운 세팅은 제가 해봤을 때 다운 세팅은 제가 얻는 거는 자세고요. 나머지는 다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리프트 업을 해서 차량을 올리는 작업을 했을 때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차량의 자세라든지 전반적인 형태가, 차량 컨디션도 그렇고요. 그리고 차량을 올렸을 때 차를 높이면 롤링이나 이런 게 더 심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차량이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맞는 스프링과 쇼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꿀렁거리는 느낌은 현저히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리프트업 튜닝, 인치업 튜닝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 그 튜닝을 함에 있어서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 코바에서 가이드를 잡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말이 끊깁니다.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동영상을 찍고 이랬을 때, 그때쯤 되면 뭐 말이 술술 나오겠죠. 지금은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3자가 없고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없으니까 이게 혼자 주저리 떠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얘들이 이제 제품이 들어갔을 때 차량의 하체를 직접 보면서 전달을 한번 해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코바 홍태였습니다.